기록된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는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누가 역사의 진정한 승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그들만의 숨은 역사를 기록해갑니다. 임금인 자신보다 백성들의 추앙을 더 받고 있는 장수를 보면서 이를 시기하고 겁을 내던 비겁한 임금이 있었는데요. 전쟁에 이겨도 결국 임금에 의해 희생당할 것을 알고 있던 장수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약 350년 뒤에 이 땅의 역사는 다시 반복이 됩니다. 조국 왕복을 위해 평생을 보내시고 오직 소원은 통일된 나라였는데 그분을 두려워하던 자들에 의해 결국 시해를 당하시는데요. 그러나 민중은 결코 어리석지도 비겁하지도 않았으며 그들만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용기 있게 저항하였습니다. 대통령까지 지낸 가해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적 추앙을 받으며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로 그리고 선생님으로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 계신 백범 김구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오늘의 역사와 풍수 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1876년 황해도 해주 백운당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났으며 사주는 병자년 병신월 기사일주이고 혈액형은 AB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지와 월지에 천울기인을 깔고 있고 기토일간이 인성의 생조를 받는 강한 사주이므로 용신을 신금으로 본다면 천울기인 모두가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강한 기운을 보여주는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간은 대개 그 사람의 성정을 나타낸다고 보는데요. 사주 명리학의 고전인 적천수에서는 기토는 목수불성이라 하여 목이 아무리 강해서 기토를 극해도 걱정하지 않으며 불우의 수광이라 하여 물이 아무리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고 중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무토나 기토는 다른 오행의 생극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탁의 중도를 간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1875년 같은 지역인 황해도 평산에서 김구 선생님보다 1년 먼저 출생을 하였으며 사주는 을해년 김여월 정해일주로 혈액형은 O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 역시 연지와 월지에 관성을 천울귀인으로 깔고 있는 가장 강한 기운을 나타내는 사주인데요. 적천수에서 정화는 유중하고 내성 소용하며 여유 정모하면 가추 가동이라 했습니다. 즉 약해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으며 기운을 얻으면 가을이나 겨울 등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견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고 약 7년간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종 폐위 음모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감 생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죄수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고 정신을 일깨워주는 등 죄수들에게도 독립을 위한 힘을 기르게 했다면 이승만은 영어와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후 김구 선생님과 이 대통령의 삶의 행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이러한 것만 봐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유교를 기본으로 하는 환경에서 태어나셨으나 삶의 질곡을 거치면서 불교에 기회하여 승려 생활도 하였고 동학에 가담하여 개혁을 추구하기도 하였으며 기독교에도 귀의하는 등 여러 종교를 접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통해 세상에 대한 안목을 넓혀갑니다. 한때는 관상에 심취하여 마의상법이라는 책을 보다가 본인의 상이 거지상이라는 걸 알고 낙담하였으나 관상무려 심상이라는 구절을 보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도 합니다.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 무참히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선생님은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1년 뒤인 1896년 일본군 중이 스치다 조스케를 치아포나루에서 처단하고 결국 체포되어 당시 20세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고종 황제는 사형 집행을 허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별 사면을 하는데요. 그러나 일제가 석방하지 않고 계속 감옥에 가두자 선생님은 가록을 합니다. 이후 교육이나 계몽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나 3.1 만세운동 등 비폭력 저항을 통한 독립운동은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결국 1919년 중국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31년과 32년에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를 통해서 의교를 일으키면서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고, 선생님에게는 200억 이상의 현상금이 걸리면서 일제가 제거하길 원했던 1순위인으로서 이후 수많은 암살 기도를 겪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미생을 며느리로 맞이하였고, 임시정부 주석이 되어 조국 왕복을 위해 끝까지 임시정부를 이끌어간 실질적인 지도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방된 조국에서 남북한 통일된 정부를 구상하던 김구 선생님과는 달리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기로 하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여러모로 껄끄러운 존재였던 김구 선생님을 제거하기 위해 암묵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후일 안두희의 증언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즉, 안두희는 거사 일주일 전 이 대통령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이승만은 옛사람의 말을 들으면 모든 게 잘 되니깐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며, 곧이어 김창룡의 직접 지시를 받고 김구 선생님을 시해했다고 했습니다. 1949년 6월 26일 날 경교장에서 소리였던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님이 시해당하시면서 74세를 일부러 서거하시게 됩니다. 선생님이 시해되면서 이승만이 역사의 승자가 된 듯 보였지만,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민초들의 저항과 용기 그리고 정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갖은 악행과 비리를 저지르던 당사자들은 사회정선과 4.19 의거 등으로 역사의 강제를 받고 이 땅에서 쫓겨나 미국 땅에서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거나 비참한 처우를 당하는데요. 이인자였던 이기붕은 자식의 청탄에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운명에 처해지고, 반동군 헌병 5장 출신으로 일제 하수인이 되어 독립군을 탄압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김청룡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 전범으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용케 탈출하여 남한에 내려와서는 오히려 이승만의 신임을 얻고 특무대장으로 승승장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김구 선생님 암살에 직접 관여한 것을 비롯하여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등 못된 짓을 일삼다가 이를 보다 못한 허태영 대령의 지시를 받은 송영고와 신초식에 의해 결국 처단되어 1956년 36살의 젊은 나이로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한 가지 더욱 답답한 현실은 국립대전 현충원에 김창룡이 들어가 있는데요. 같은 공간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이신 광락원 여사와 아드님, 며느님 등이 함께 영면에 계시는 답답한 현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살범 안두희는 유교 전쟁을 틈타 1년도 안 되어 풀려나와 군에 복귀하였는데요. 소련까지 진급한 후 예편하였고, 이승만 정권과 그 세력들의 비호 아래 군납업을 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었는데, 안두희를 응징하려는 많은 시민들에 의해 추적을 당하며 여러 차례 테러를 당하고 급기야는 안영준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잠적을 하지만, 1996년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보통 사람이었던 박기서 씨에게 정의봉이라는 몽둥이를 맞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을 단죄한 것은 정부도 아니요 힘있는 자도 아니었으며, 용기 있는 어린 학생들의 4.19 같은 희생이 있었으며, 이 땅에 정의를 세우려는 민초들의 열망이 정의봉까지 연결되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잠들어 계신 이곳 효창공원의 역사는 조선왕조 22대 임금이었던 정조대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조는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4명의 후궁을 두게 되며 그중 의빈성씨와의 사이에 아들을 얻어서 문효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나 문효세자가 5살의 홍역으로 사망을 하고 얼마 뒤에 의빈성씨마저 세상을 떠나자 정조는 크게 낙심을 합니다. 정조는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명당터로 알려진 지금의 효창공원 부지에 문효세자의 묘역을 조성하고 의빈성씨도 아들 옆에 묻어주는데요. 정조는 이것을 효창묘라고 하고 직접 비문까지 지었다고 하는데, 고종 때 이곳은 효창원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후 일제와 열강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이곳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1894년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략적 요충지로 최적이었던 이곳 효창원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막사를 짓고 효창원을 본격적으로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일제는 효창원 내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묘역 주변을 아예 위락시설로 만들어버립니다. 1940년에는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뻔나무 등을 잔뜩 심으면서 결국 문효세자 등 여러 개의 묘를 서삼릉으로 이정시켜버립니다. 김구 선생님은 광복이 되고 귀국하자마자 일본에 있는 형무소 묘지에 방치되어 있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모셔와 제일 먼저 이곳에 안장하셨습니다. 1946년 세 분의 유해를 찾아오는 과정에는 일본에서 일제와 직접 싸우며 항거했던 아나키스트로 알려진 박렬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1년이 지났고 광복된 지 거의 80년이 되어가는데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아직도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이승만 정권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이 조문하는 것도 막았다고 하며 그것도 모자라 1956년에는 묘역을 없애고 운동장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였는데요. 심산, 김창숙 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여 잠시 보류되는 듯 하였으나 이승만 정권은 결국 1959년 지금의 효창운동장을 만들어 독립열사들의 묘역을 훼손시키는 짓거리를 합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도 독립열사들의 묘를 이전하려고 시도하였고 뜻대로 안되자 김구 선생님 묘역 주변에 테니스장을 만들고 일제처럼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였으며 방공 위령탑, 원효대사 동상, 그리고 대한노인의 건물 등 묘역 안에 전혀 관련 없는 시설들을 일부러 우후죽순처럼 세우면서 묘역 주변을 훼손하는 등 일제보다 더 악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김구 선생님과 독립열사들께서 잠들어 계신 효창공원은 이미 지형적으로 많이 훼손되고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있어서 유택에 대한 정확한 풍수적 감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문효세자가 묻히던 당시의 고지도를 보면 지금의 환일고등학교가 있는 봉학산 정상에서 만리제를 타고 내려오는 강한 용맥이 배문고가 있는 연화봉으로 입수하면서 갈라지고 하나는 용산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다른 용맥은 지금의 숙대 쪽 청파동 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사이에 효창공원을 감싸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창공원 내에 있는 백범기념관을 양옆으로 하여 우백호자락으로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좌측으로는 외청룡자락에 이동희 선생님 등 세 분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청룡에는 삼의사 묘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백범기념관과 그 사이에 김구 선생님께서 최준내 여사와 함께 잠들어 계신 형국입니다. 지금 저는 입수룡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유택 뒤에 용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덕하게 내려온 용맥은 술 건해룡으로 입수하며 향은 건좌 손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곳이 좌선수의 형국이었다면 수구는 남서쪽인 정미방으로 형성이 되었을 것이며 용맥은 제왕령으로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나 건좌선향은 이기법에 따르면 피해야 하는 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풍수의 고전인 지리오결은 당국의 형세에서 건좌선향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임좌 병향으로 향하고 있어야 기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처 봉왕향인 자왕향이 법도에 맞다고 하였는데요. 당시 산역을 했던 지사가 내광을 조성하면서 분금을 강하게 넣었다면 흉함은 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당국의 형세가 우선수 지형이었다면 물이 빠지는 방향은 동남방인 을진이나 손사로 빠져서 수구가 형성되었을 것이며 내룡은 술건해룡으로 관대와 목욕룡의 기운이 있으나 향이 건자 손향으로 자생향을 취하여 길한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묘역은 장명등을 정가운데 두고 전체적으로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지금의 효창 운동장은 오히려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묘역 앞의 연못 형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보다는 광복된 내 나라 땅에서 젊은이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오히려 백범 선생님은 흐뭇하게 내려다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게 되네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는 것을 3번씩이나 강하게 말씀하신 김구 선생님은 해방 후에는 하나의 국가라는 통일 정부를 꿈꾸며 북한에 직접 올라가 김일성을 설득하던 기운은 결국 기토의 강한 뚝심과 사주의 기운이 어우러진 것은 아니었을까 느끼게 됩니다. 한편 동작동 현충원에 있는 이 대통령의 묘역의 풍수는 일전에 이미 유튜브에서 밝혀드렸는데요. 병사들이 한평 남짓한 공간에 잠들어 있는 데기에 이 대통령은 500평 이상 되는 큰 묘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살고자 했던 고인의 평소 모습처럼 묘역 기전은 화려했으나 아쉽게도 내령과 향후가 되는 무정한 관계로서 그것은 임신을 했으나 자손을 기록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즉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하려 먹다가 결국 학생들마저 희생시키고 쫓겨나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 자신의 모습과도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김구 선생님과 이 대통령은 조국 광복이라는 같은 목적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을지 몰라도 사주의 모습처럼 그 과정과 광복된 조국에서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은 전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살아간 모습을 반추해보면 결국은 사주의 모습대로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유택의 모습도 또한 고인들의 평소 성품과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면서도 그 이상의 존경과 국민적 추앙을 받으며 호마저도 백정을 의미하는 백자와 일반 서민을 의미하는 범부의 범자를 써서 백범이라 하셨고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백범 김구 선생님을 추모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구 선생님 옆에 잠들어 계신 세 분 3.24의 인생과 묘역에 대한 풀속 감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